양윤진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동대문 의류 매장에서 일한 지 7년.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때문일까? 윤진 씨는 최근 자신의 몸 상태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다. 30대 초반 정도에 조금 더 찌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서 저도 무슨 좀 병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갑상선 검사 이런 것도 막 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저도 정확한 원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생활 습관이 그랬던 건지. 주로 일하는 중간에 끼니를 때운다는 윤진 씨. 식사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는 데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평소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걸까? 늦어도 15분 안에는 먹는 것 같아요. 매장에서 먹게 되면 엄청 좀 빠르게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빨리 먹는 식습관은 각종 생활 습관병, 성인병과도 관련이 있다. 요즘에는 식사 속도는 좀 어떠세요? 식사 속도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죠. 예, 얼마 정도 아무래도 이제 일 중간에 먹다 보니까 맞죠? 예. 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지 네. 또 얼마나 어느 정도 식사 속도를 유지를 하시는지 네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비만이 악화되면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상황. 15,000 빨리 먹는 습관만 고쳐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예.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지금 보면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요. 내장 비만도 같이 동반한 복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습관에서 여쭤봤더니 좀 굉장히 빨리 드신다고 하셔서 사실은 이분도 뭐 비만과 관련해서 현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좀 그런 위험성 갖고 계신 분이고요.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장과 지방 세포에서 그렐린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 과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드셨던 분들에서 이런 그 포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오고 또 그에 반해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좀 촉진시키는 호르몬 수치가 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이런 포만감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음 식사에서 좀 더 늦게 식사를 좀 한다든지 더 적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른 식사 속도는 각종 생활 습관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5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 사람들은 15분 이상 식사한 사람보다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당뇨 위험은 2배, 비만 위험은 3배나 높았다. 한국인은 어딜 가나 빨리 먹기로 유명하다. 왜 그런 걸까?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생활 문화를 가진 중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식에서는요, 된장찌개하고 불고기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식에서는 이제 카레 스프, 이제 커리를 이용한 약간 치킨 스톡 같은 음식을 준비를 했고요, 메인으로. 그리고 이제 중식에서는 동파육이라고 해서 좀 기름진데 약간 청경채라든지 어떤 채소를 이용해서 드시는 그런 가정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일본, 중국의 가정에서 즐겨 먹는 상차림을 준비했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밥과 반찬, 그리고 국이 기본 식단이고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중일 각 나라의 대학생을 초대해 식사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기로 했다. 세 사람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숟가락 사용 빈도였다. 한국인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숟가락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은 숟가락을 음식을 덜어먹는 보조 도구로만 이용했다. 숟가락 같은 경우는 음식 드실 때 원래 잘 안 쓰세요? 네, 안 써요. 네. 미소실, 그러니까 된장찌개 같은 것도 그냥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 들고 이렇게 마셔요. 원래는 그냥 국물 마실 때 숟가락 사용해요. 네, 대부분 젓가락 사용해요. 네. 차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젓가락이나 숟가락의 사용 빈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둘 다 사용하는 편이라서 네, 근데 수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것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인만의 특징이다. 한국인이 밥을 빨리 먹는 건 많은 양의 밥을 풀 수 있는 숟가락의 영향도 크다. 음식물이 입안에 있을 때는 뭐 수저나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사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십니다. 아니면 작은 숟가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젓가락만으로 식사하는 것도 식사속 낮추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또 그 의도적으로 20-30번 정도 꼭꼭 씹어 드신다면 식사 속도를 낮추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숟가락은 중요한 도구지만 중국과 일본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은 12세기, 중국은 15세기부터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숟가락 사용 빈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과 찌개, 탕 중심인 우리의 밥상 때문인 것이다. 한국인은 뜨거운 국물의 힘으로 버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쓴 임원 경제지에는 무려 58가지의 탕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인만큼 국물을 즐기고 사랑하는 국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신라시대의 문장가 최치원은 헛되게 밥만 먹으니 맛이 국과 조화되길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일제강점기의 제야지식인 이용기는 국이 없으면 얼굴에 눈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국 없이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한국인의 식탁에는 뜨끈뜨끈한 국, 찌개, 탕이 빠지지 않고 오르고 있죠. 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려야 한다면서 뜨거운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 하지만 뜨겁게 먹는 건 빨리 먹는 습관만큼이나 우리 몸에 예기치 못한 자극을 줍니다. 우리 몸을 망치는 두 번째 식습관, 뜨겁게 먹기입니다. 올해 59살의 오기노 씨.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다. 이노 씨네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있다. 뜨끈뜨끈한 국, 탕, 찌개다. 찌개 중에 좋아하는 거세요? 찌개 좀 좋은 거. 된장찌개, 김치찌개. 식탁에 앉기 무섭게 빠른 속도로 밥을 먹는 이노 씨. 이노 씨의 식사 시간은 3분. 평소에도 5분을 넘지 않는다. 국도 이래 그 식당에 가면은 그냥 나머지는 이래가지고 집 밖에서 식사할 때도 빠르게 먹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기노 씨가 선택한 점심 메뉴는 뚝배기에 펄펄 끓여 나오는 국밥. 막 끓여 나온 국밥의 온도는 무려 98.2도다.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음식이 식기도 전에 밥을 말아 먹는 이노 씨.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우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30초.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이노 씨의 빠르고 뜨겁게 먹는 습관은 유명하다. 저도 빨리 먹는데 형님들은 버겁네. 그 성격 가는 것들은 안 고쳐지는 것더라고 내가 말씀드려도. 32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보통 뭐 업체 같은 데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 약속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빨리 음식을 먹고 그 약속 시간에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몸에 배어버렸다는 인호 씨.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 동안 인호 씨의 식사 속도를 관찰해 본 결과 평균 식사 시간은 약 3분. 하루 24시간 중 인호 씨가 식사하는 데 쓰는 시간은 겨우 11분 30초였다. 빠른 식사 속도가 고민이라는 김계월 씨는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동네 친구들과 종종 식사를 함께 한다.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 이 중에서 김계월 씨가 즐겨 먹는 음식은 뜨거운 국이다. 방금 막 데운 국의 온도는 72.1도. 식사가 시작되자 여유로웠던 준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계월 씨. 빨리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다. 나는 너무 빨리 먹어서. 같이 여러 명이 같이 먹으면 열 번도 먹어. 항상. 한 시간 하던데 전화가 온 거라. 내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 거라. 막 걸어갖고 택시 빨리 불러갖고 백도까지 응급실 갔다니까. 내가 가갖고 사인하고 이래갖고 그거 가가지고 내 냉겨로 맞고 그 냉겨로 맞을 동안 1시, 2시까지 내가 늦게까지 그 있다가 그래 택시 타고 갔다니까요. 갑자기 숙기가 너무 안 좋아. 예, 아니 너무 빨리 먹다 보니까 항상 속이 만날라 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라. 워낙에 음식을 빨리 먹다 보니 탈이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했다. 한 번은요 떡가래를 시장에서 사가 왔는데 이거 놓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고 이래 해가지고 거기 막 한 번 끊고 두 번 끊고 세 번 끊고 이래 가지고는 꾹꾹꾹꾹 씹어 꿀떡 상기가 목에 걸려가지고 내려가지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너무 애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만큼 위기가 왔었어요. 음식을 씹지 않고 빨리 먹는 것도 문제지만 계월 씨는 뜨거운 음식 마니아다. 74도가 넘는 커피도 식혀 먹지 않고 뜨거울 때 단숨에 마신다. 그 언제 식화가 먹습니까 급한데. 근데 그거 이게 식잖아요. 식으면은 미지근하게 맛이 없어요. 이거 뜨겁게 먹어야 또 먹은 것 같지. 좀 속이 다 그러는 뜨끈뜨끈한 걸 좋아하는 그 생활의 이게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생활화가 바쁘게 뭔가를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에 우리는 막 좀 이해가 안 갔다니까 그게. 오랫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이 오기 전에 빨리 식사를 마치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 제가 29살 때부터 혼자 됐거든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살다 보니까 뭐라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급한 거래요. 밥 식을까 싶어가 빨리 뜨고 국도 막 펄펄 끓일 때 뜨거든요. 데핀다고 해서 대충 안 데피고 난 항상 끓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앉아가 먹으면 막 급하게 먹는 거래요. 거기 식으니까 오히려 맛이 없고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은 막 어떨 때 보면 막 이 천장이 막 벗겨져가지고.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화제는 필수 상비약이다. 이걸 뜨신 물로 먹으면은 이게 소화가 잘 되더라고. 항상 상비약으로 내가 일어나지. 빠르고 뜨겁게 먹는 습관 때문인지 늘 속이 더부룩하다는 계월 씨. 그렇다 보니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운동을 하면서 더부룩한 속을 달랜다. 하루 동안 계월 씨의 식사 시간을 관찰해 본 결과 친구들과 함께일 땐 8분 30초, 혼자일 땐 5분 30초. 한국인 평균 식사 속도보다 빠르게 먹고 있다.
빠르게 먹는 데다 뜨거운 것도 즐겨 먹는 오기노 씨와 김계월 씨. 두 사람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피검사와 내시경을 통해 식도와 위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의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았고 두 사람 모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식도와 위의 경계선에서 이런 브레이킹이 생겨서 보시는 것처럼 좀 상처가 나 있다고 쉽게 말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 점막이 이제 위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좀 하얀색으로 보이는, 좀 더 연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이 손상 부분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부위에서 생길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더 넓어지게 되면 이제 발해식도까지 가거든요. 이게 염증 식도염의 좀 굉장히 악화된 정도인데, 이게 결국은 식도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지금 염증 식도염이 좀 낮은 단계이지만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발해식도로 이어지면서 식도암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평균 70도가 넘는 음료와 펄펄 끓는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뜨거운 음식이 결국은 점막세포의 상폐화를 더 진행시키고 이 상폐화 과정에서 이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6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암 유발 개연성이 높은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95%가 편평세포암인데 그게 이제 식도 중에서도 상부에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게 아무래도 특히 더 이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차하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에 이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고 해서 동부가 그 식도암 벨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이란, 터키, 남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시는데 식도암 발병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높다. 70도 이상의 차를 뜨겁게 마시면 식도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8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은 식도에 매우 치명적이다. (40년) 경력의 내과 의사인 김지 원장. 음식을 좀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던가요? 예. 빨리 먹는 예, 됐습니다. 산 분비가 과다하게 진행되면서 그것이 채 내려가기 전에 역류할 수가 있거든요. 역류가 되면은 식도 쪽은 그런 데 대한 보호 작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식도 쪽으로 올라오면 따갑고 그다음에 아프고. 네. 그가 위 질환 환자들을 세심하게 진료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다. 1980년도 인턴 시작할 때 자각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각증세가 지금도 내가 눈에 선한데 밥 먹을 때만 되면 속이 쓰려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위에 한 5분에 사는 절제를 했습니다. 거의 뭐 80% 절제를 했죠. 암 진단 받으면 뭐 그것으로서 다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레지던트 시절 밥 먹을 때마다 속쓰림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위암 2기였다.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은요. 첫째, 식사가 불규칙했어요. 식사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거지 식사를 위한 식사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식사에다가 스트레스 받는 데다가 과음에다가 갑니다. 위암 수술 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뭘까? 가장 큰 변화는 식습관이다. 김지 원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한번 암을 알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그 이력이 돼버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달리 노력은 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식사는 직접 준비한다.
항암 성분이 있는 채소와 소고기를 잘게 썰어 만든 김지 원장표 함박 스테이크. 위에 부담을 덜 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손수 개발한 메뉴다. 식사 준비에만 1시간 이상 걸리지만 건강한 밥상을 위해선 이 정도 시간 투자는 아깝지 않다. 소박해 보이지만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다. 젊은 시절엔 일만 하느라 먹는 즐거움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몸에선 암이 자라고 있었다. 김지 원장은 식사 시간에는 오로지 먹는 데만 집중한다. 가능한 천천히 먹고 오래 씹으며 한 끼 식사에 최소 20분 이상 공을 들인다. 예전에 그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위암을 계기로 나쁜 식습관은 버리고 천천히 먹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다. 뭐니 해도 꼭 제때 챙겨서 먹는다는 거. 그리고 천천히 먹는 거. 누가 보면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참 즐겁잖아요. 그런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후딱 먹었었거든. 내 식사 시간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대 필수 요소니까요. 아무리 사업이나 뭐 바쁜 일이 많지만은 이 시간만큼은 나한테 할애해야 된다.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몸을 망치는 나쁜 식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건강한 식습관이 행복한 나를 만든다. 실제로 이제 식사를 천천히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이 렙틴이 결국은 그 식욕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도파민 분비를 늘려서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고 식사를 하다 보니 내가 얼마 정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먹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먹음으로써 뭐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